안녕하세요. 순자치과 대표원장 공외과 전문의 홍동환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제일 문제인 거는 스트레스.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국가의료보험이 20% 더 추가로 할인돼요. 자, 첫 번째 이제 임산부라고 했을 때 이제 임신하신 분들은 호르몬의 변화가 생기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변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혈관이 부풀어 올라요. 그래서 잇몸에 있는 혈관이 부풀어 오르고 쉽게 피가 납니다. 붓고. 그게 심해지면 이제 임신성 지은염, 임신성 지은종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임신을 하고 나서 이제 2달 넘어가기 시작하면 잇몸에서 피가 나고 양치할 때 피가 나기도 시작하고 나중에는 여기 뭐 부풀어 올랐다, 뭐 염증 생긴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오시기도 합니다. 임신했을 때 또 다른 변화는 이제 몸이 무거워지니까 아무래도 이제 좀 귀찮아집니다. 그래서 양치하는 횟수가 줄어들죠. 그리고 피가 나니까 겁나서 양치를 또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치하는 횟수가 줄고 하다 보니까 치석이 잘 생기고 치태가 잘 생깁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쉽게 붓는다고 했는데 그 붓는 거랑 상승작용 때문에 조금만 치태가 생겨도 쉽게 부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간식도 많이 드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이유들로 임산부들은 치과 치료를 가능한 안 받는 게 아니라 정기적으로 받는 게 좋습니다. 받는다고 해서 이제 초기, 중기, 후기 이렇게 나눴을 때 구강 검진은 모든 시기가 다 가능합니다. 환자분들은 아예 그냥 초기나 후기에는 아예 치과를 가면 안 되는 거로 생각을 하시는데 오히려 초기나 후기에도 적극적으로 치과를 가셔서 확실한 진료와 진단을 받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제일 문제인 거는 스트레스. 피가 조금 난다고 치과 올 필요는 없어요. 임신 초기라고 하면 그냥 나 이럴 수 있는 시기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큰 병이 아닐 수 있다 라고 생각하고 양치를 하시면 되고, 근데 그게 점점점 심해지거나 심하다 싶을 정도로 날 때에는 꼭 치과를 오시는 게 좋죠. 초기라고 해서 아예 안 오는 것보다는 치과 와서 확실하게 얘기 듣고 큰 문제 없습니다, 혹은 간단한 치료를 받고 해결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치과 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공포인 분들은 임신 때 그런 가벼운 출혈이나 그런 걸로는 굳이 올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아까 말했던 것처럼 출혈, 부종 이 정도로는 양치만 제대로 하셔도 충분히 관리가 되니까 안 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치과 치료를 받으면 좋은 시기는 중기, 소위 이제 3개월째부터 한 7개월 정도 되는 이때가 가장 좋습니다. 이때는 안정기이기 때문에 웬만한 치과 치료도 크게 무리 없이 받을 수 있고, 그다음 뭐 약이나 이런 것들도 크게 무리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치과 치료를 했을 때 뭐 가능한 진료는 스케일링 당연히 가능하고 사랑니 발치도 됩니다. 일반적인 치과 치료, 신경 치료도 가능합니다. 심지어는 교정도 가능해요, 중기에는. 그래서 만약에 교정을 하고 싶다고 하면 중기에 하는 것이 맞습니다. 후기에 왔을 때는 몸이 무거워지니까 이제 왔을 때 좀 자세를 계속 바꿔주는 그런 노력을 해준다고 하면 크게 치과 치료에는 무리가 없습니다. 자, 이제 임산부들이 와서 방사선 사진을 거부를 많이 하죠. 그리고 실제로 저도 아이가 있기 때문에 권하지 않습니다. 쉽게 권하지 않는데 꼭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뿌리 끝에 염증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작은 엑스레이 사진 같은 걸로 촬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찍는 촬영 장비는 굉장히 방사선량이 적기 때문에 크게는 문제 안 됩니다. 그렇지만 납복 같은 걸 입어서 몸을 보호해 준다 그러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게 진료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 그리고 마취제, 이런 환자분들이 많이 겁내하는데 이제 치과에서 쓰는 건 대부분 국소 마취제입니다. 몸으로 타고 하지 않아요. 대부분 거기 해당 부위에만 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약이 태아에 가거나 거기에 문제를 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마취제 가지고는 큰 문제가 되진 않고요. 심장에 문제가 있거나, 그러니까 임산부 중에 그런 분들은 이제 뭐 에피네프린 같은 걸 뺀 마취제도 또 따로 있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 사용하면 좀 더 무리 없이 진료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통제, 항생제 같은 것들은 잘 안 드십니다. 아무리 처방을 해도 잘 안 드세요. 근데 이제 그런 레벨에서도 크게 무리 없는 레벨입니다. 대부분 쓰는 것은 이제 타이레놀 같은 아세트아미노펜 계열의 이제 진통제를 많이 드시라고 하고, 이제 항생제는 페니실린 혹은 세파 계열의 항생제를 많이 드시도록 합니다. 물론 단기간 복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환자분들이 또 물어보는 것 중 하나가 이제 치과 치료, 그러니까 임신되고 나면 피가 나고 하는데 칫솔 같은 거 못 써야 되냐 라고 물어보시고 치약도 못 써야 되냐 물어보시는데, 칫솔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피가 나서 찾게 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부드러운 칫솔물을 쓰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제 부드러운 걸 썼을 때 만약 피가 났다, 그때는 그냥 피 타는 거 무시하고 닦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염증 때문에 나기보다는 이제 그런 신체 변화 때문에 나는 거니까 양치는 다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치약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 치약에 들어가 있는 불소 성분이 양치할 때 대부분 치약을 조금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먹을 수 있는 게 태아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신경을 쓰신다면 초기에는 저불소 치약 1000ppm 이하의 저불소 치약을 쓰시는 것이 좀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국가의료보험이 20% 더 추가로 할인돼요. 그리고 스케일링 같은 것들 오히려 더 쌉니다. 많이 싸요. 그래서 적극적인 치과 치료는 오히려 나중에 임신 기간에 생겼던 문제로 인해서 이제 이빨이 시리다든지 이제 나중에 잇몸이 안 좋다든지 그런 걸 막아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치과 진료나 치과 치료는 도움이 되니까 꼭 주기에도 관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